가슴 지방 이식은 컵수가 많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지방 이식하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빵빵해서 이거 어떡해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쑥 다 빠집니다. 네, 가슴도 똑같아요. 절반 이상 사실 생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 이식을 했던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에이트 성형외과 성교육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번 콘텐츠에서 사이즈 얘기를 하다가 네. 이 골격이 안 되는데 큰 사이즈를 넣으면은 네. 이 가슴이 막 붓고 막 각종 부작용이 생긴다고 했죠. 과한 보형물을 쓸 경우에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럼 보형물을 넣고 네. 가슴에 지방 이식까지 같이 해주면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커질 수는 있는데 그 단순 지방 이식만 했을 때와는 달리 보형물을 넣게 되면 지방 이식을 아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우리가 보형물이 들어가서 그 자리 잡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슴에 들어가게 되면 보형물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다시피 그 캡슐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아주 샤프한 걸로 하지 않는 이상 이걸 뚫기도 어렵고 뚫어서도 안 됩니다. 예, 보형물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형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외의 공간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정된 양의 지방 이식을 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 수술을 이제 보형물로 하고 나서 간혹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형물 느낌이 강하다.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가슴 골 있는 데가 너무 마르다가 확 튀어나오는 느낌. 너무 우리가 이제 뭐 밥그릇 엎어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게 되면 보형물이 이렇게 주름이 집니다. 주름 지는 게 이제 겉으로 이제 좀 보이는 경우, 뭐 리플링이다, 뭐 이런 경우에 그거를 조금 감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또 사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가슴 골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사실 가슴 모양뿐만 아니라 가슴 골에도 많이 사실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수술 후에.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약간 내추럴한 느낌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지방 이식이 좀 도움될 수는 있죠. 사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가슴 지방 이식은 컵수가 많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지방 이식하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빵빵해서 이거 어떡해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쑥 다 빠집니다. 네, 가슴도 똑같아요. 절반 이상 사실 생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 이식을 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빠진다는 게 완전히 다 빠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방 한 10개를 넣는다 그러면 그 중에 뭐 한 3, 4개, 좀 많게는 한 최대한 5개, 뭐 이 정도 살아남으면 그거는 끝까지 있게 되는 거죠. 뭐 얼굴 지방 이식도 그렇고요, 뭐 다른 부위 지방 이식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허벅지에서 많이 갖고 오게 되고 복부, 이제 하복부 쪽, 그쪽에서 이제 많이 갖고 오는데, 왜냐면 지방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네. 이제 그게 문제예요. 사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통통하신 분들도 가슴이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 정말 가슴이 없고 막 갈비뼈가 다 보이고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방 이식하려고 갖고 오려고 하면 허벅지도 마르셨고 42kg, 43kg, 45kg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형물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나는 꽤 풍만한 볼륨을 원하신다 그러면 진짜 1000cc 넘게 필요하고 이런데 그걸 가져올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좀 보형물로 하고 보완하는 정도의 지방은 아무리 마르신 분들도 그 정도는 조금 나옵니다. 너무 마르셨을 경우는 이제 조금 찌워서 오셔라, 아니면 허벅지랑 복부랑 이렇게 같이 뽑는다던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어떻게든 그 정도는 마련은 됩니다. 둘 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방 흡입을 위해서 뽑는 거랑은 달리 이식을 위해서 뽑는 거는 뽑는 양 자체도 많지도 않고 이식하는 양 자체도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막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겠죠?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은 다르니까 조금 뭐 뽑은 자리가 조금 뻐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이거 너무 아파요, 저 뭐 통증이 조절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못 봤어요. 가슴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동시에 하는 경우보다는 수술하고 나서
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요 부분이 내가 좀 너무 말라서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에 하지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고,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굳이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보형물을 넣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본인 사이즈에 맞게 넣으시면 생각하는 그런 리플링이나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일단은 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너무 이것도 하고 보다 그냥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가슴 지방 이식으로 가슴 사이즈를 키우는 것 자체는 많은 사이즈를 키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컵 이상은 어렵다, 뭐 반 컵 정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지방 이식을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는 뭐 석회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슴 우리 정기 검진 하는데 조금 영상 판독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물론 보형물 수술도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대비 어쨌든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사이즈를 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슴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결국은 보형물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보형물 수술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보형물 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조금 너무 마르시거나 부분적으로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 국한돼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